오늘 저희가 작성해 볼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간 사건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 상간자한테 손해배상으로 돈을 청구할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 너무 괘씸해요. 이 상간자 도저히 분이 안 풀리네요. 내가 1억을 청구하겠습니다. 청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1억 청구하셔도 좋을 게 없어요. 왜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지대 납부할 때 속가를 기준으로 인지대를 납부하셔야 되는데 청구하는 금액이 많아질수록 인지대를 많이 내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굳이 1억을 청구해서 1억이 받아들여지면 1억 청구하셔야죠. 근데 우리나라의 상간 사건의 현실은 어떠하냐? 이혼을 하면은 2, 3천만 원 상간자한테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이혼을 안 하면 1000에서 1500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1억을 청구하면서 많은 인지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나중에 여기 그 소송 비용도 문제가 되는데요. 내가 1억을 청구했는데 1000만 원이 받아들여진다. 재판 결과. 그러면 9천만 원이 진 거잖아요. 1000만 원은 이기고 9천만 원은 진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 소송 비용은 패소자 부담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법에요. 그러니까 소송 진 사람 네가 부담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왜 쓸데없이 이렇게 소송 안 해도 될 거를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양 당사자가 비용을 지출하게 해. 너가 이상하게 소 제기하고 쓸데없이 소 제기한 거니까 진 사람 너가 부담해. 이거에 따라서 패소자한테 저희 법은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합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은 1, 2천인데 내가 1억을 청구해봤자 내 패소 비율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2, 3천, 1, 2천 현실적으로 쓰셔야지 인지대 그리고 패소 비율을 줄이는 팁이 되니까 무조건 액수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상간사건 진행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5억 써주세요. 10억도 돼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예 청구하는 거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그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소모가 있기 때문에 굳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셔야 됩니다. 2천만 원 청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 쉼표 간단합니다. 2천만 원 및 이제 이렇게 청구 취지가 완성이 됐는데요. 이거 보시면서 또 생각이 드시죠? 12%는 뭔가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법상 인정되는 이 이자니까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12%요 샘플에 있는 거는 그냥 두시면 돼요. 여기에 뭐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가집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실 텐데요. 자세히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거는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소송 제기했잖아. 네가 상간 사건을 저지르는 바람에 내가 안 했어도 되는 소송을 지금 제기하고 있지. 그러니 이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겠니? 피고, 네가 부담해야겠지.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판사님, 제가 지출하는 소송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즉, 나중에 소송이 끝나고 나시면 지금 이 소송을 진행하시는 원고의 인지대 송달료를 피고로부터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함체 1항 가집행할 수 있다. 집행이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집행이라 하면 이렇게 2천만 원, 3천만 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면 피고가 나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놈의 피고가 돈을 안 주네요. 줘야 되는데 안 줘요. 도망 다녀요. 그러면 우리는 임의로 주지 않으면 강제적인 절차를 통해서 재산을 압류하던 집을 경매에 붙이던 등의 방법으로 돈을 강제로 뺏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 집행이라고 하면 판결이 확정돼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심 판결이 선고가 됐는데 항소를 해버리네요, 피고가. 그러면 확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나는 당장 2천만 원을 받아야겠어요. 근데 이 피고가 나한테 돈 2천 주기 싫다고 이리저리 피하면서 항소하고 항소심 판결 났는데 또 상고하고 이렇게 해서 막 2, 3년 지나가면은 나는 그 기간 동안 돈을 못 받는다 그러면 너무 이게 조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불공평하다는 거죠. 법이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확정 안 돼도 1심 판결만으로도 네가 강제적인 방법을 통해서 피고가 돈 안 주면 돈 가져올 수 있다. 그게 바로 가집행입니다. 임시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이시니까 지금 뭐 제가 말한 내용이 안드로 메다로 간다 뭔 소리냐 하시는 분들은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혹시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그냥 두시면 됩니다. 샘플에 나와 있는 내용은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두시고 여기다 금액만 기재하시면 청구 취지가 완성이 됩니다. 청구 원인은 무엇이냐? 내가 이 사건을 청구하는 이유입니다. 이유. 내가 왜 이 피고한테 2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청구를 하냐? 왜 청구하죠? 피고가 내 남편이랑 바람을 폈으니까. 그러면 1번에
제가 그 준비서면 작성편에서 목차를 작성하셔야 좋다는 말씀 드렸거든요. 혹시 그 준비서면 작성편을 보고 오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서면했을 때는 판사가 보기 좋게 쓰는 게 좋고 일목요연하게 쓰는 것이 좋기 때문에 목차를 만들어서 내용을 기재하셔야 되는데요. 이 목차의 제목은 어려워하지 마시고 결론을 쓰셔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거 그대로 적용됩니다. 피고는 제 남편, 원고의 남편, 뭐 예를 들면 내 남편의 이름이 김똥꼬입니다. 김똥꼬와 바람을 폈습니다. 얘기해야겠죠. 뭐 제가 며칠 전 우연히 김똥꼬의 핸드폰을 보게 되니 피고와 김똥꼬가 바람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김똥꼬가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김똥꼬와 이런 카톡 내용을 주고받았습니다. 쭉 쓰시는 거예요. 증거 붙이시는 거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뭐 이런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그 카톡 캡처 하신 거를 이제 증거로 넣습니다. 저희가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는 갑을 붙입니다.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에는 을 붙이거든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이렇게 소장에는 갑 제1호증이라는 것은 첫 번째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 갑 제2호증이라고 하면은 원고가 제출한 두 번째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카톡이 많다 그러면 뭐 갑 제1호증, 김똥꼬와 피고의 카톡 내용 1, 그 다음에 뭐 갑 제2호증, 피고와 김똥꼬의 카톡 캡처 2, 뭐 이런 식으로 하셔서 증거를 다루셔서 바람을 핀 증거와 설명을 1번에 쓰시면 됩니다. 김똥꼬도 바람핀 걸 자인하네요. 김똥꼬도 피고와 바람 폈음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2번 제목으로 쓰시고 녹음하셔도 됩니다. 김똥꼬가 미안해 여보 나 바람 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걸 녹음하던지 아니면 카톡으로 여보 나 다시는 안 그렇게 용서해줘 라고 하는 거를 캡처하셔서 역시 증거와 함께 뭐 갑체 3호증 김똥꼬와 원고의 통화 녹음 내역 또는 김똥꼬와 원고의 카톡 대화 내용 이렇게 하셔가지고 김똥꼬가 인정하는 내용을 쓰시고 거기에 맞는 증거를 붙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뭐 3번은 자유롭게 쓰셔도 됩니다. 뭐 피고가 계속 김똥꼬한테 그 이후에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라든지 피고가 반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든지 등등의 쓰고 싶은 내용을 뭐 3번, 4번, 5번에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내가 왜 이 피고한테 2천만 원을 청구하는지를 재판부가 봤을 때 이래서 청구하는구나. 이게 말뿐이 아니라 증거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목차 그리고 내용에 맞는 증거를 붙이셔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문장 쓸 때 이거를 이게 문장이 앞뒤가 맞는 내용인가 막 이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그냥 편하게 쓰셔도 됩니다. 자, 입증 방법 그 보신 밑에 입증 방법이 있습니다. 입증 방법에 아까 저희가 갑 제1호증 피고와 김똥꼬의 카톡 캡처 1, 2에 갑 제2호증 이렇게 그 위에서 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시했던 증거들 있잖아요. 그거를 입증 방법에 다시 한번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 그래서 판사가 이 소장을 보고 입증 방법으로 피고와 김똥꼬의 카톡 캡처 1, 카톡 캡처 2, 원고와 김똥꼬의 통화 녹음 내용 3, 뭐 이런 게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냥 재판부가 보기 좋게 여기에 정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소장에 넣었던 모든 증거를 그냥 쭉 다 여기 입증 방법의 순서대로 그 다음에 3, 갑체 3호증 이렇게 뭐 10호증, 뭐 20호증까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등등등 해서 있는 증거를 여기다 다시 쭉 그 제목과 함께 쓰십니다. 보시면 1. 위 입증 서류 즉 카톡 캡처 한 거를 별도로 출력해서 붙이시라는 거예요. 소장과 플러스 그 카톡 캡처를 따로 제출해야지 판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 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소장 부본이라는 것은 이 소장을 복사한 거 3원을 내라는 얘기예요. 왜냐? 피고한테 보내야 되니까. 지금 소장 부분 일부라고 되어 있거든요. 피고가 한 명일 땐 한 부지만 만약에 내가 제기한 소송에 피고가 2명이다. 그럼 2부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송달료 납부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송달료를 납부하시는데 얼마를 내셔라? 3만 원 넉넉히 납부하시고 그 납부했다는 확인서를 여기 같이 첨부하셔서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봉투에 담으셔서 직접 법원 종합 접수실, 민원실 가서 제출하셔도 되고요. 또는 저는 법원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우편 접수하셔도 됩니다. 보내는 사람의 본인 이름 쓰시고요. 받는 분의 법원 쓰신 다음에 소장 제중이라고 하셔서 법원 종합 접수실 또는 민원실을 수신인으로 해가지고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궁금하실 거예요. 법원이 엄청 많은데요? 어느 법원으로 소를 제기하나요?
기본적으로 피고 주소지, 피고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소장을 접수하십니다. 오늘은 소장 작성하기 같이 해봤고요. 정말 궁금하거나 어렵다고 느끼셨던 부분이 분명 있으실 거거든요. 댓글 많이 물어봐 주시면,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